오늘은 2026년 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남편이 비트코인을 무서워한 이유라고 하면 좋을 듯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편은요, 자주 그런 말을 해요, 저한테. 국가가 보증도 안 해주는, 비트코인을 왜 사냐, 도대체.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랬을 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국가가 보증해주는 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은 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하잖아요. 그럼 달러는 연준에서 발행한단 말이죠. 그러면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거를 대한민국이 보증을 해요. 그럼 거기 국민은 국가가 보증하니까 그걸 믿고 화폐로 쓰죠. 마찬가지로 연준이 발행하는 거를 미국이 보증을 쓰고 그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그 미국을 믿고서 쓴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금을 금본위제로 갖고 있었을 당시에 미국이 이게 금보다 금으로 바꿔줄 수가 없으니까 달러를 금으로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마음대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빚이 엄청나다고 하니 중국이 이 미국을 못 믿고 우리도 각자 도생해야겠다 해서 채권 팔아 제끼고 금을 또 모아왔잖아요. 요즘 지금 그래서 미국은 그 전에 뭐 오일먼이라고 해가지고 연동을 그러니까 에너지 석유와 또 연결시켰었고요. 금으로 안 되니까 석유로 했다가 석유도 이미 그렇게 했다가 중국이 아니다, 우리 위안화로도 기름을 좀 결제를 할 수 있게 해다오 뭐 하다가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뢰가 무너져 가는구나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큰 일이 또 일어났던 게 서브 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완전히 그 금융 체계가 한번 흔들리는 것을 또 중국이 목격하고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다 또 했던 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불안정한 그 화폐 시스템에 대항해서 나온 게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발행처가 없어요. 스스로 그냥 발행을 해요. 어떻게 스스로 발행을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럼 그냥 그렇게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뭐 2100만 개로 세팅을 해놓은 프로그램이라 더 늘릴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폐를 보질 않고 구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쓰는 갤럭시 탭에 들어있는 건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폰 쓰시는 분은 iOS를 쓰실 테고, 그리고 데스크탑 사용하시는 분은 저기 쓰시죠?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쓰시고. 그러니까 마치 비트코인은 운영체제인 거예요. 돈 만드는 규칙인 거죠. 프로토콜이라고 제가 그래서 표현을 했던 거고요. 스스로 그렇게 발행하게 돼 있으면서 2100만 개까지 꾸준하게 4년마다 반감기가 있고 등등 한 이런 규칙을 있는 화폐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비트코인을 이 동그란 동전 코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돈으로만 해가지고 가격만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두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저도 무관심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비트가 오르면 신이 나고 그래요. 하지만 그 이면에 비트라는 거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호기심 나가지고 얘가 뭔가 이렇게 보다 보면 신비한 또 개념이 들어있는 애라서 그러니까 비싼 가격이면 가치롭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가치로운 게 비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그 이병철 씨 어록을 제가 듣다 보면 부자 방법을 알려줄까? 막 이러면서 부자들은 돈을 벌면 돈이 현금이잖아요. 현금을 벌면 그걸 가치로운 곳을 사. 그리고 그게 뭐냐면 부동산이나 땅이나 주식이야. 절대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나는 그럼 비트코인은 가치로운 건가, 가치가 없는 건가라고 생각할 때 저는 가치가 있다라고 답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가치로움의 기준을 저는 희소성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은 희소성이 있어서 이병철 회장이 산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금보다는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도 사실 희석이 돼요. 어떻게 희석이 될까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높게 지으면 돼요. 고층 건물로 쭉. 두바이 칼리파 건물 두바이 갔을 때 그 고층 건물이 삼성건설이 지었거든요. 엄청 빨라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타워 생기고, 야, 별거 아니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시만 해도 그 빌딩, 엄청 높고, 그렇게 높게 아파트 지으면 희석이 되는 거고요. 그럼 땅은 괜찮지 않냐? 비트코인보다 낫지 않냐라고 하실 때, 땅도 희석이 됩니다. 그 과거부터 박경민 소설에 토지도 나오지. 토지. 예, 토지는 자본이에요. 옛부터 그렇게 해온 거예요. 금처럼. 그러니까 이 토지도 개간하면 돼요. 제가 그걸 또 어떻게 느꼈냐면 그 칼리파 건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꽃 모양의 그 바다를 개간을 해서 육지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단독주택을 건설해요. 그러면 왜 저기 비버리 힐즈 제일 비싼 땅 있죠. 거기 가도 보면 그 주택가 이렇게 지나쳐 보면 그 단독주택 앞에 그 마당 있죠. 앞마당. 정원. 그거와 같이 그 두바이는 그 앞 바다가 있어요. 나가면 바다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그 궁전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베르사유 궁전 뭐 어디 간 궁전 가보시면 봐도 귀족들이 살았던 거 보면 막 정원이 너무 넓잖아요, 앞에가. 마찬가지예요. 그 앞 바다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토지도 희석이 되고 건물도 희석이 됩니다. 그럼 주식은 희석이 안 될까요? 이병철 회장이 주식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것도 가치롭다 해서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 팔고. 현금보다 가치로운 거죠. 기준점을 잡는다면. 주식은 액면 분할로 희석이 돼요. 여러분도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신 분은 제 말 이해하실걸요? 뭐 카카오 3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15주로 막 늘어났었거든요. 저도. 그리고 뭐 애플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다 현금보다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나마 금 캐는 기술이 날로 발전하니까 금도 희석이 돼요. 빨리 많이 캐니까.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예, 희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가치로운 화폐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비트코인을 이해 못해가지고 걔 무서워하는데, 이 말을 해주면 이해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